자, 2017년도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시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쭉 연습한 대로 생리학에서 마지막 문제잖아요. 마지막 문제고 비교적 최근의 문제고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의 경우도 이제 3년도 세 번째 연도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 만들어진 완성도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높아요. 높은 부분이니까 여기서 얻은 점수가 우리가 올해 얻을 수 있는 점수랑 상관이 되게 높을 거예요. 2015년, 2016년은 너무 좀 쉽게 나온 것도 있고 또 초반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20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짜잔. 자, 20분이 지났어요. 잘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또 진행하겠습니다. 495쪽 1번. 운동생리학 관련 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었네요. 운동 시 신체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한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에 적용한다. 장기간 운동에 대한 신체적 효과 및 적응에 대해 연구한다. 운동 손상에 대한 수술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서는 수술 방법. 네, 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료법 상에. 그래서 이건 운동 생리학을 하는 사람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여러 학위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운동 생리학과 의학이 좀 인접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학 박사들이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운동 생리학 한 사람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의대를 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술은 역시 의료법 상에 의사들만 할 수 있다는 거. 비록 운동 생리학을 가진 사람이 운동 생리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수술을 집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사 자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해당 과정 글리콜리시스, 글리코겐, 글리코스를 만드는 이런 거죠.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전자 전달계에서 ATP 생성하죠. 수소 이온이 피부로산과 결합하여 전자 전달계에서 ATP를 생성하는 게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은 지금 요 책에서 해당 과정은 계속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산소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젖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젖산에 대한 걸 찾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 피부로산과 결합하여 젖산 형성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근육으로 전달한다.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합성한다. 에너지를 생성한다. 3번 운동 중 호흡 순환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은 서늘한 환경에서보다 일의 박출량을 감소시킨다. 2번 우심실로부터 나온 혈액부터 우심방실이잖아. 우심실로부터 이거 어디로 가냐면 이제 폐로 가는 거잖아요. 산소 분압은 폐의 산소 분압보다 높을까요? 낮겠죠. 왜냐하면 이건 정맥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산소 분압이 낮겠죠. 폐포에서 혈관으로 산소가 유입된다. 환기량은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직선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직선적으로 쭉 이렇게는 안 되겠죠.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고원지대를 만나겠죠. 직선이 틀렸고요. 고강도 운동은 저강도 운동에 비해서 혈액의 pH 농도와 산소 분압을 어떻게 할까요? pH 농도가 높아지면 이거는 산성인가요? 염기성인가요? 혈액의 산소 분압을 그리고 pH 농도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pH 농도는 산성화 될 거예요. 그래서 pH 농도가 증가된다, 커진다, 농도가 pH는 1부터 7까지를 가지니까 1, 2, 3, 4, 5, 6, 7 이렇게 커진다는 건 염기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제 pH가 1일 때가 산성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농도는 낮아질 거고요. 산소 분압보다 이산화탄소 분압이 더 높아지게 증가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걸로 가겠습니다. 심박출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과 심박수의 곱으로 산출하고요. 심박출량은 운동 강도에 따라 직선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계속 증가 못하죠. 한정되어 있으니까. 1분당 심장에서 박출되는 총 혈액량이다. 그렇고 정맥 회기량은 심박출량에 영향을 주죠. 5번 생체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성지방은 리파제에 의해서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맞죠? ATP-PC 시스템은 고강도에서 ATP를 공급하기 위해 젖산, 탈, 수소 요소가 활성되어야 한다. 젖산은요, 무산소성 해당 과정, 젖산 과정을 거치는 거죠. 3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에서는 지방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주요 기질로 사용된다. 지방에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진 않고요. 그죠? 지방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죠. 지방을 분해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어딘가 많이 어설퍼요. 무산소성 대사 과정에서 피브로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베타산화라 한다. 그렇지 않죠. 5번 여러분 좀 어렵겠네요. 이거 다 하나하나가 좀 그럴 것 같아요. 6번 운동 종목에 따른 근섬유 유형 및 에너지 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경기를 할 때 ATP-PC 시스템을 주로 사용한다. 100m 달리기 선수는 VO2 max의 약 50% 수준으로 훈련해야 한다. 마라톤 선수는 타입 2X의 근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1000m 달리기 선수는 크레아틴, 키나제의 활성도가 높다. 이런 거 풀기 힘들 거예요. 그죠? 6번. 하나하나 볼게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타타타타타 달려가서 딱 찍고 붕 떴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0초? 길어봐야 한 10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0초, 15초. 이럴 때 ATP-PC 시스템을 주로 사용할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선수는 15, 20초 정도겠죠. VO2 max의 약 50% 수준으로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VO2 max에 근접할수록 좋겠죠. 근접할수록. 그러니까 더 높은 고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자, 마라톤 선수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타입 2X가 아니라 타입 1. 타입 1은 지근이죠, 지근. 지근의 금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000m 달리기 선수는 크레아틴 키나제 활성도가 아니고, 오히려 크레아틴 키나제는 1000m라기보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 역도 선수, 이런 역도 선수가 좋겠네요. 역도. 이런 선수들이 높습니다. 종목상. 오래 걸리잖아요. 1000m 달리기. 7번. 호흡 교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산인 팔미틱산을 100% 사용할 때 PER은 호흡교환율은 0.7이다 라고 했죠. 운동의 강도가 올라가면 호흡교환율은 증가하고요. 탄수화물 산화가 지방 산화보다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죠. PER은 호흡 중 이산화탄소 생성량과 산소 소비량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8번. 8번도 우리 그 내용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교재에는요. 심장 자극 전도 체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방실, 다발, 동방결절, 퍼킨제 섬유, 방실, 결절. 자, 동방결절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방실 결절로 가고 방실 다발에서 퍼킨제 섬유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여러분 몰라요. 모르는 거니까 틀려도 됩니다. 어떻게 찍을까요? 모른다면. 자, 이것도 확률은 비슷한데요. 첫 번째가 니은, 니은, 리을, 리을로 시작하고 맨 끝이 디귿, 기역, 디귿으로 끝나니까 답은 저라면 1, 2번 중에 답이 있겠다. 이거 갈 것 같아요.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리을, 디귿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틀리겠군요. 네, 이건 어떻게 찍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틀려야죠. 뭐 모르니까. 그래도 여유는 있으니까. 9번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교감신경계의 활성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요. 수의적인 신경 조절로 운동 수행력을 이게 뭐죠? 수의적인 신경 조절로 운동 수행력을 향상시키는 건 맞는데요. 이게 자율신경계가 아니죠. 자, 심장근, 내분비선, 평활근을 자극하죠. 그리고 저기 1번에 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심박수가 증가돼요. 그런데 그것은 자율신경계가 아니고 비자율신경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심장근, 내분비선, 평활근 좀 요거 얘기하고 있네요. 부교감신경의 말단에서 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 10번 신경 자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탈분극은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면서 양전하가 세포 내에 증가된 현상이다. 과분극은 칼륨 이온의 통로의 열린 상태가 유지되어서 추가적으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다. 세포막의 자극이 역치를 넘어서지 않으면 활동 전이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실무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안정막전이는 세포 밖은 칼륨 이온, 세포 안은 나트륨 이온이 많은 상태로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 않죠. 자, 11번. 보기의 내용을 특징으로 하는 말초신경계의 감각수용기는 뭐냐. 감각수용기에는 근방추, 그 다음에 골직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고유 감각수용기니까 그 중에 답지만 보면 이제 근방추가 없으니까 골직원 기관일 거예요. 수용기가 활성이 되면 주동근의 수축을 억제하고요. 저항성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육 수축을 통해서 발생되는 장력 변화를 감지하고요. 장력을 억제해서 잠재적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